이게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. 2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LKB 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. 네, 갑질 폭행으로 떠들썩했던 양진호, 그 양진호 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거든요. 1심에서는 징역 7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줄어든 건데 정 기자, 왜 줄어든 거예요? 양진호의 혐의가 원래 9개였는데 그중에서 자신이 만나는 여성을 특수강간한 혐의가 있었어요. 이 혐의가 사실 받고 있던 것 중에 가장 형량이 센 거였거든요. 근데 이게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. 이 부분이 좀 컸죠. 근데 이제 취재해보니까 변호인단이 가장 집중한 혐의가 특수강간이었더라고요. 근데 이 변호인들이 펼친 방어 논리가 2심에서 거의 그대로 먹혔어요. 보시면은 검찰이 왜 그냥 강간도 아니고 특수강간으로 기소를 했냐? 이 특수강간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해서 강간을 하면 성립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면은 양진호가 2013년 6월에 호텔에서 여자친구를 의자 다리 있잖아요. 소파 다리로 때려가지고 폭행한 뒤에 그 다음에 성폭행을 했다. 그래가지고 특수강간이 된 거거든요. 그 짧은 의자 다리를 흉기로 본 건데 2심은 이 의자 다리로 때린 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봤어요.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여자친구의 진술이 경찰 수사 때부터 계속 좀 바뀌거든요. 오피스텔인지 호텔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게 의자 다리가 22cm로 상당히 짧은데 이게 양쪽 허벅지를 한꺼번에 맞았다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양쪽 허벅지를 맞을 수 있냐, 진술을 좀 믿을 수가 없다,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거죠. 근데 이게 흉기로 때린 거는 뭐 인정이 안 됐으니까 특수강간은 뭐 날라갔어요. 근데 일반강간으로 그러면은 바꾸면 되지 않냐 하는데, 문제가 일반강간은 이 친고죄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친고죄가 뭐냐면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, 원래는 성폭행이 이 친고죄였는데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삭제가 됐어요.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게 딱 친고죄가 삭제되기 전이라서 아예 이거는 뭐 죄를 따질 수가 없다. 이 판결 이후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판사를 욕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. 근데 솔직히 이게 검찰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걸 조금 더 잘 입증을 했다면 이거는 특수강간이 됐을 거고, 약간 입증의 문제가 검찰 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억지로 특수강간을 끼워 맞춘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하더라고요. 재판 과정을 보면은 1심 변호인단이 2심에서 싹 다 물갈이가 됐어요, 거의 다. 양진호 입장에서는 1심 결과가 썩 불만족스러웠던 거죠. 그래서 1심 변호인단을 보면은 그렇게 뭐 초호화 변호인단은 아니에요. 근데 2심에서는 변호인단이 좀 나름 초호화로 바뀝니다. 2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LKB 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. 김종근 변호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데 변호를 맡았던 이력들이 상당히 화려하죠.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도 맡았었고요. 조 전 장관이랑은 서울대법도 동기고 이재명 지사랑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보니까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. 또 이 LKB가 워낙 현 정권 들어서 잘 나가잖아요. 이제 별명이 서초동 진공청소기라고 서초동의 온갖 사건들을 다 빨아들인다. 그래서 이제 LKB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. LKB가 이광범 대표 변호사 약자인데 이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에도 계속 이름이 나올 정도로 워낙 여권에서 사랑하는 그런 법조인이고, 근데 이 사람이 여권에서 왜 그렇게 좋아하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이, 그러니까 노무현의 남자, 이용훈의 남자 이런 느낌? 노무현의 남자의 남자? 상당히 먼 사이인데 이게 물론 이게 전관 변호사 때문에 법원이 감형을 해줬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. 사실 이 방어 논리가 상당히 탄탄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, 양진호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나고 나서 형이 7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깜짝 놀라서 변호인단을 상당히 많이 물색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 실력 좋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근데 또 이게 3심까지 어차피 갈 사건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상고를 할 것 같고,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맞붙게 되는데, 사실 양진호 측은 다른 거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강요, 상습폭행 이런 것도 죄 안 된다 이렇게 쟁점이 계속 나뉘고 있잖아요. 사실 이 중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좀 한번 볼만한데, 그러니까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한테 활이나 칼로 닭을 죽이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.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.
이게 법 조항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나온 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동족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동물 학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 잔인한 방법이다 이게 뭐냐는 거죠. 보통은 이게 닭을 잡을 때 뭐 목을 비틀거나 목 잘라서 동맥을 끊거나 이런 도축 방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양진호 주장은 이거를 일반인이 어떻게 하냐. 그러니까 뭐 활로 쏘는 게 오히려 덜 잔인하지 않냐는 주장인데 글쎄요. 법원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양진호는 닭을 내가 왜 잡았냐. 백숙해 먹으려고 한 거다. 근데 도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잡은 거다. 라는 건데 1, 2심이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이게 법원 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이 아니고 닭에 대해서 동물학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. 이게 한 판사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처음 보는 케이스다. 들어본 적도 없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몇 년 전이었으면 닭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은 근데 또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 가서도 썩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사실 이번에 2심이 나온 거는 양진호의 개인 혐의들에 대한 판결 결과고요. 가장 큰 줄기는 웹하드 카르텔 있잖아요. 포르노 뭐 유통시킨 혐의.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때 이슈가 워낙 많이 됐던 사건이니까 그 재판까지 해서 같이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? 네,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.